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374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저당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자, 1번. 저당권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한다. 자, 교환가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과연 저당권자가 예방 청구를 행사할 수 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저당권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를 경유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어떻습니까? 안 미친다. 안 미치죠? 왜 안 미쳐요? 토지하고 건물을 뗄게라. 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자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행사 안 되는 거죠. 네가 일괄 경매를 넣을 수는 있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선다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저당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보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패스입니다. 자, 다음 4번, 5번 봅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때요? 네? 지금 1순위 누굽니까?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 1순위 저당권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이죠. 네. 그러면 저당권자 경매에 넣든지 말았든지 지랑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1순위니까요. 네, 좋습니다. 예,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축조를 했는데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어때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경매 청구 당시 동일 소유자. 그렇죠. 예. 경매 청구 당시에 동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법정 지상권은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정 지상권 돼요? 안 돼요?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설정 후 건물 축조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1번이 따라서 틀렸죠. 예, 이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2번 봅니다.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 유효죠. 네. 예. 합의가 있고 채권의 실질적 귀속. 그러면은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달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채권을 가진 놈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좀 어렵죠? 자,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 관련된 문제를 보다가 이 유용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듭니다.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네?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갑 건물, 자, A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A 건물에 대해서 갑이 등기를 했기 때문에 A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개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후에 만약에 이 A 건물이 멸실이 돼버렸어요. 멸실이 돼버리고 이후에 다시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은 B 건물이죠. 자, 그러면은 등기부는 아직 A 등기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B 건물이에요. 이거 유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유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큰아들이 죽었어요. 네. 예? 그 작은아들이 태어났어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중에서 이 표제부에 관련된 내용들은 유용이 안 됩니다. 표제부는 유용이 안 돼요.
건물을 자, 등기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유용한다는 말은 표제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을이 만약에 저당권자다. 저당권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이 1억이다. 1억이 채권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후에 갑이 을에게 변제를 했다. 변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제를 하게 되면 이 채권이 소멸된다. 소멸이죠? 네. 그럼 저당권도 소멸이죠? 네. 자, 하지만 말소 등기 안 했습니다, 만약에. 네. 말소 등기 안 하고 무효인 저당권 등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만약에 갑이 을에게 내가 1억을 다시 좀 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채권 1억이 다시 생겼습니다. 을이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저당권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돼 있잖아요. 네. 말소 안 하고 잘 놔뒀네요. 그걸 그대로 유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유용을 하게 되면은 무효였던 저당권 등기가 유효가 됩니다. 네. 자, 일단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이러한 을구라든가 갑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유용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용을 하는 게 만약에 자, 현재 을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저당권 등기까지 한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없어졌죠? 아직 저당권 등기 말소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을이 만약에 갑한테 이후에 1억을 빌려줘가지고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후순위에 또 다른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예, 빚쟁이다, 빚쟁이. 자, 이렇게 되면은 등기부 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을명의로 되어 있는 이 저당권 등기가 무효죠. 변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2순위 저당권자 을인 거죠. 요 놈은 일반 채권자예요. 자, 그래서 병이 을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당권 등기를 저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자, 부기 등기 형식으로 저당권을 양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무효였던 등기를 유용해서 다시 유효로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당권 양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유용을 통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1순위 저당권자, 얘는요 2순위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답 4번에 있는 거,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자, 다음 5번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아까 봤었던 문장이죠. 지금 현재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인 저당권 등기고, 그 등기를 넘겨받은 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무효인 거죠. 무효를 받았으니까 무효인 거죠. 예,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답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선답 4, 5번이 조금 어렵지만 이 13번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죠. 1번. 그렇죠. 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화이팅.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요. 자, 35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358페이지 펴보시면은 이제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쌍가루 1번 보시면은 저당권 처분 자유의 제한입니다. 자, 361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자, 저당권만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하고 같이 양도돼야 돼요. 양도되려면.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박스 밑에 쌍가루 2번에 보시면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권을 양도하려면요, 저당권도 같이 양도하셔야 돼요.
자, 셋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 양수인에게 부기 등기에 의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채권을 양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관련 판례 볼게요.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셋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저당권 넘기는데 채무자 동의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전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에 예제 1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맞죠? 예. 자,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등기를 해야 돼. 자,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까지 다 미친다라는 게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이 임의예요? 임의죠? 등기해야 대항합니까? 등기 안 해도 대항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자가 저당권 소멸 청구를 하려면 변제할 때 싹 다 변제해야 되죠. 지연배상금이 2년분이라면 2년분 다 갚아야 돼요. 하지만 1년분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는 놈이 있었죠. 누구다? 에? 누구다? 제로 시작해요. 제. 그렇죠. 제3취득자였죠. 자, 지금 여기서는 채무자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 갚으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 예, 분리 처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를 할 수 없다. 지금 이 선다 5번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선다였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그러니까 선다 5번을 모르겠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출제자들이 내시는 거라고요. 예?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줄여서 이제 공취법이라고 했을 때 이 특별법에 의해서 뭡니까? 이 수용이 됐을 때에는 지금 현재 협의 취득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협의 취득. 협의 취득에서 이 협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자, 토지에 대해서 예컨대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가 수용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수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선다 5번에 나와 있는 그 법에 의해서 협의 취득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협의라는 말 속에 수용이 될 당시에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해주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상대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듣고 흘리셔야 되는 거지 이런 데 너무 꽂히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선다 5번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2번은 쉽거든요. 예, 이런 거 여러분들 기출 분석하시면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너무 어려운 표현이 딱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네, 그런 취지에서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특수 저당권 나와 있죠. 예,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저당입니다. 자, 의의를 먼저 보게 되면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저당권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해서 하나의 저당권이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동 저당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갑이 자신의 X라고 하는 부동산,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Y라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을은
토지에 대해서도 저당권자고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자입니다. 을은 한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개의 채권. 하지만 X 부동산, Y 부동산에 대해서 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동 저당권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두 개인 거예요? 저당권이 두 개입니까? 저당권이 두 개입니다. 자,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여러 개일 때를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 Y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따로따로 등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 몇 개다? 2개. 네, 두 개다. 예,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부동산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문장 이해되실 거예요. 책을 넘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쌍가루 3번에 공동저당권 성립에서 동그라미 1번에 공동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 이거 뭐 저당권이랑 동일하죠. 계약하고 등기하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시면요. 각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요한다. 각각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쌍거로 4번에 보시면은 공동저당권 효력이 나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니은에 보시면은 동시배당이라고 돼 있죠. 자, 공동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했을 때 그 배당을 받는 방법이 동시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D도 보세요. 이시배당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동시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안분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배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 부동산들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것이고 같은 시간에 이시배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른 시간에 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되는 거, 따로따로 되는 거, 배당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야 이해가 돼요. 자, 먼저 동시배당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동시배당.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채무자입니다. X 부동산이 있고 Y 부동산이 있어요. 갑한테. 자, 이렇게 이 X 부동산, Y 부동산의 각각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각각 5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 X, Y를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공동저당권자다 라고 했을 때 이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라고 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저당권자가 경매 넣겠죠. 자, 이렇게 경매를 넣고 해당 목적물이 각각의 가액대로 배당이 된다라고 봤을 때 경락 대금이 5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 이 공동 저당권자가 만약에 동시 배당을 통해서 돈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은 X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 받아가겠어요? 2,500만 원 가져가겠죠. 네. Y 부동산은요. 그렇죠. 2,500만 원인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시배당이라고 한다면은 X 부동산이 먼저 만약에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X 부동산에 대한 5천만 원을 먼저 다 가져가 버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공동저당 관련된 건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이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해당 목적물 가액을 일단 더합니다. 그럼 1억이죠. 1억. 1억에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가져갈 돈은 곱하기 이제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이 5천만 원은 을의 채권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5천만 원은 X 부동산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가액들 다 합친 거. 이 두 개 합쳐서 1억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2,50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시배당 봅니다.
니은 보세요. 니은 동시배당. 자, 360페이지입니다. 자, 공동저당권에 목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를 넣어가지고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사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지금 숫자를 넣어놨습니다. 각각 50%씩 가져가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리고 오른쪽에 판례 한번 보세요. 판례. 자, 관련 판례 2번 한번 봅니다. 2번. 자, 2번에 보시면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그 밑에 줄 오른쪽 끝에 보세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 이 문장 이해됩니까? 네.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X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게 채무자 갑소유 부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Y 부동산 같은 경우는 채무자 갑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란 말입니다. 을이라고 칩시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채무자 갑소유 X 부동산의 가액이 7천만 원이라고 하고 물상 보증인 을 소유의 가액도 마찬가지로 7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X 부동산, Y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공동저당권자고 만약에 채권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요. 이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갈 때 만약에 이러한 사례처럼 각각의 부동산이 싹 다 채무자 소유라고 한다면은 안분해서 배당을 받아가면 돼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물상 보증인이 껴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경매를 들어가가지고 이게 동시 배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7천만 원. 우선적으로 7천만 원을 변제를 받고 나머지 3천. 왜냐하면 당연히 채무자 거 먼저 해야 되겠죠. 네네. 예, 그 다음에 부족분이 있을 때 이 물상 보증인 거를 변제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지금 현재 공동저당권자가 받아야 될 돈은 1억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7천만 원이 변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3천만 원을 변제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예, 좀 최대한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흔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예? 그냥 한 문제 포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 봅니다. 자, 따라서 이제 판례 2번은 이해되셨을 거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20배당 봅니다. 자, A에 보시면요.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만 싹 다 변제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20배당이죠. 자, 그런데 계속 읽어봅니다.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동시에 경매해서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 대위해서 그 밑에 줄에 저당권 행사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렵죠?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위권 관련된 것까지만 딱 이해하시면은 공동저당 끝납니다. 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 X 부동산이 있는데 이 X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칩시다. 1억. 그리고 Y 부동산이 있어요. 이 Y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억입니다. 자, 그리고 이 X 부동산, Y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공동저당권자가 있고 채권액 1억입니다. 자, 그리고 이 X, Y 부동산은 한 놈, 채무자 한 놈이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채무자예요. 물상 보증인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후순위, 2순위. 네네. 예. 요 놈이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자, 그리고 Y 부동산에 대해서도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요 놈이 받아야 될 돈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을이 경매를 넣었을 때 동시 배당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X 부동산에서 얼마 받아가겠어요? 5천만 원 받아가겠죠. Y 부동산은요? 5천만 원 받아가서 1억 채고 나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을 요 놈이 받고 나머지 5천만 원 요 놈이 받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20배당을 써, 20배당. 자, 20배당이라는 말은 이 X 부동산에 대해서만 1억을 다 변제받고 을이 가버리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망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병이 이 Y 부동산에 대해서 대위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동시 배당을 받아갔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5천만 원 받을 수 있었잖아. 받을 수 있었잖아. 자, 그런데 네가 지금 다 받아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받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 Y 부동산,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대위권을 행사해서 내 부족분 5천만 원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대위권이라고 하는 게? 예,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해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B 보시면요.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1번 보시면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위에 각각 1번 저당권을 가진 자에 의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 실행된 경우 채무자 토지 위에 2번 저당권을 가진 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공동저당 끝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X 부동산, Y 부동산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 주로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X 부동산, Y 부동산이 있고, 이 X 부동산은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요 놈이 이제 채무자입니다. 예,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자, 그리고 Y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요 놈은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다. 요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저당권자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요 놈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1억이고요. 지금 현재 Y 부동산의 가액도 마찬가지로 1억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X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요 놈이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공동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죠. 그러면은 어디서 먼저 받아갑니까? 여기서 먼저 다 받아가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병이 다 받아가 버렸어요. 네. 그럼 요 놈은 망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야, 네가 다 받아갔기 때문에 나 못 받아갔잖아. 여기에 대해서 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지금 현재 공동저당권자가 동시 배당을 하시든 이시 배당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받는 거죠. 네. 너는 원래 못 받을 놈이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대위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원래 못 받을 놈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한 장 넘기세요.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보시면요. 공동저당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 상황인 거예요. 네. 자, 이게 뭐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X 부동산이 있고 Y 부동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채무자 갑이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물상보증인 을이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는 마찬가지로 1억, 1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병이 공동저당권자입니다. 요 놈도 1억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고요. 요 놈이 받아야 될 돈이 5천만 원이다. 여기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요 놈이 받아야 될 돈도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가지고 돈을 받아갔는데 물상 보증인 거를 우선 배당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이렇게 해도. 자, 물상 보증인 거를 먼저 받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 후순위 저당권자, 이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무자 거 먼저 받아가야 되는 거죠, 요놈이. 근데 물상 보증인 거를 먼저 받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대위권을 주장하겠다.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배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 됐어요. 물상 보증인께 먼저 배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권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놈이 물상 보증인인 거예요. 요 놈보다도 순위가 앞선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요 놈한테 돈 받을 놈이 요 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 놈이 행사해야 될 거를 대위에서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는 정보다 우선해서 5천만 원을 받아가겠네요.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어렵죠? 자,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은, 자, 공동저당에 있어서 이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입니다. 자, 만약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다. 그럼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다.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그런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라고 한다면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갑자기 분위기 숙연해지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자, 문제를 좀 풀면서 자, 근저당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책을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은 자, 책을 쭉쭉 넘기셔가지고 378페이지 있죠. 3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7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동저당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작년에 쳤었던 27회 문제 있었죠. 거기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 공동저당 문제는 해마다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출제가 될 때 이렇게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신없이 풀다가 이렇게 공동저당 문제가 나왔다, 포기하셔도 돼요. 예? 포기하셔도 됩니다. 포기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게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시간이 만약에 좀 남으신다면은 그래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냐면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내가 니를 풀 수가 있지만 일단 지금은 패스다 하는 거랑 내가 이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패스다 하는 거는 분명히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심리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시면요. 갑은 채무자 을의 X 토지와 제3자 병의 Y 토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일단 채무자 을이고 그리고 제3자 병의 Y 토지니까 병이 뭡니까? 병이 누구예요? 물상 보증인이겠죠. 예, 그걸 일단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병이 물상 보증인이라는 거.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X 부동산, Y 부동산이 있는데 X 부동산은 현재 갑입니까? 예, 갑이 채무자고요. 갑이 채무자고 그 다음에 Y 부동산 을이 물상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상 보증인이라고 안 하죠. 제3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쏘기려고. 자, 봅니다. 제3자 병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병입니다. 을이 아니고. Y 토지. 예, 병. 자, 계속 읽어봅니다. 자, 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 저당권을. 자, 그럼 지금 현재 갑이 공동 저당권자고, 예, 죄송합니다. 갑이 공동 저당권자고, X 부동산 채무자가 지금 현재 을이네, 을. 죄송합니다. 자, 요런 상태입니다. 자, 요런 상태고, 정은 X 토지에 대해서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전하고, 자, 여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는데 요 놈이 이제 받을 돈이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자, 요런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는 Y 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액 3천만 원의 2번 전화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가 현재 3천만 원을 갖고 계시더라 이 말인 거죠. 자, 요런 상황에서 자, Y 토지가 경매가 돼서 배당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자, 지금 현재 공동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갔는데 이거를 먼저 우선 배당 받으셨다는 거죠. 네. 얼마를요? 5천만 원. Y 부동산의 가액이 5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갑의 채권액은 5천만 원입니다. 문제 첫째 줄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중 자, 갑에게 배당된 후 X 토지 매각 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자, X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은 4천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공동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 5천만 원을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우선 배당을 다 받고 가버리신 거예요, 지금.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배당되는 경우, 자, 무가 X 토지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 같은 경우는요, 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놈보다 우선해서 받으시는 거죠. 네네. 4천만 원 중에서 얼마 배당받습니까? 그렇죠. 3천만 원 다 받는 거죠. 그럼 정은요? 너는 1,000만 원만 받으시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푸시면 알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린다고 해서 좀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 원리만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아, 요 놈이 지금 요 놈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구나. 따라서 요 놈 대권 행사할 수 있겠구나. 다 받겠구나까지 생각이 딱 되신다면은 이거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공동저당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제 근저당이 남아 있는데, 근저당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딱 두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377페이지 펴보세요. 377페이지.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자, 16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 취득했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 자,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 부탁으로 비과세는 X 건물 지분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1번에 1순위의 저당권이 있냐 없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순위 누굽니까? 1번 저당권이죠, 지금. 네, 자, 봅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일단 갑이 저당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을이 전세권. 자, 그 다음에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 취득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표현입니다. 즉 2번 저당권이라고 하잖아요. 요놈 순위 몇 순위입니까? 3순위에요, 3순위. 왜 2번 저당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표현에. 요놈이 이제 3순위입니다, 3순위.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도 있어요. 예, 아주 골 때린 놈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해당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요렇게 다 애들이 들어와 있고, 만약에 A라고 하는 놈이 이제 빚쟁이다. 자, 요런 상태에서 경매가 딱 들어가게 된다면은 소멸합니까? 어때요? 소멸합니까? 소멸해야 안 해요?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소멸합니까? 어때요? 그럼 요 놈이 경매 넣으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가 경매를 넣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 자, 유치권자가 경매 넣든지 저당권자가 경매 넣든지 누가 경매를 넣든지 상관이 없고,
1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귀신입니다. 다 소멸이에요. 자, 다 소멸이 되기는 되는데 이 유치권 요 놈은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요 놈은 소멸 안 돼. 골대로 소멸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유치권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싹 다 소멸된다. 하지만 유치권은 소멸이 안 된다. 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누가 경매 청구를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답이 몇 번입니까? 문제가 안 읽어봤는데 설명 좀 어려웠어요. 예, 옳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선다 1, 2, 3, 4, 5 다 봤을 때 갑의 경매 신청으로, 을의 경매 신청으로, 병의 경매 신청, 누가 경매 신청했든지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보시면은 정의 유치권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인 거죠. 예.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도 푸실 수 있겠죠, 충분히. 맞죠? 예,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만 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반환 청구 안 되죠, 저당권자. 예,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되지만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머지 나와 있는 뭐 물상 대위권, 우선 면제권, 이거 뭐 기본이고요. 4번에 보시면은 피담보 채권 처분. 얼마든지 채권 넘길 수 있죠. 5번에 보시면은 방해 배제 청구.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저당을 다 끝내지 못하고 일단 저당권을 공동 저당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저당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저당권을 이어서 이제 근저당을 해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데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또 리셋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당권 좀 공부를 하고 오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내일 이제 저당권이 다 끝이 나게 되면은 이제 물권법 파트는 다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들어갈 거예요. 특별법 이제 5가지 법률 있죠. 예, 그걸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니까 기본서 뒤편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2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법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올 8월 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수, 목, 금 방학이고요. 아, 화수목. 15, 16, 17이 방학이고 18일에는 수업을 합니다. 예. 월요일 수업요? 월요일 수업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5, 16, 17만 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쉬어요. 예, 17. 화수목. 예. 그러니까 민법만 하는 거죠. 월요일 민법, 금요일 민법. 네? 아, 뭔다고요? 아, 그거는 뭐 원장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으면 좋겠습니까? 쉬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닙니까? 네. 이게 왜냐면은 한 분이라도 쉬면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휴강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도 이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특별법 들어가니까 책을 좀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